혹시 인류의 3대 발명품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 수레바퀴와 더불어 3대 발명품으로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매년 시험에 출제되면 학생들을 흔드는 것, 바로 화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강쌤입니다. 학생들이 경제 지문을 참 어려워합니다. 수능에서도 경제가 나오면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최대한 경제 지문에 대한 지식들을 쉽게 쌓아드리려고 합니다. 경제는 보다 복잡해서 단순하게 말할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은 EBS 수능 특강의 입장을 따라간다는 점, 그리고 경제를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 실제의 경제 표현과는 맞지 않아도 편의상 이해하실 수 있는 표현으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는 유가증권 액면가, 시중가에 대한 말씀 드렸어요. 오늘은 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능에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죠. 먼저 생각을 좀 해볼까요? 나라에서 돈을 제한 없이 막 찍어냈어요. 그래서 시중에 여기저기 뿌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변수가 없다면 시중 화폐량, 통화량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통화량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날 수밖에 없죠. 막 찍어서 뿌렸으니까요. 그러면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뭐든지 흔해지고 많아지면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볼펜도 딱 한 개밖에 없으면 귀에서 아껴 쓰겠지만 100자루가 있으면 막 쓰게 되겠죠. 화폐도 비슷합니다. 많아진다는 거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화폐량과 화폐 가치는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 많아지면 가치가 낮아지죠.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면 물건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부터 좀 혼동될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화폐 가치와 물건 가치는 반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시중의 화폐가 2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아지니까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겠죠. 예전에는 이 볼펜 구입하는데 1,000원만 줘도 되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이 볼펜을 구입할 때 2,000원을 줘야 한다는 말이죠. 이 말은 물건 가치가 예전보다 비싸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물건의 가치를 줄여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늘 쓰는 말인데요. 그쵸? 이거를 물가라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화폐 가치 하락은 물가 상승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000원짜리 볼펜이 어느 날부터 2,000원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같은 물건을 살 때 많은 양의 화폐가 필요하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만큼 물가는 올랐다는 말이고요. 지속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반대는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는 올랐죠? 한 줄로 줄여봅시다. 화폐 가치와 물건 가치 반비례. 자, 조금 더 알아볼까요? 힘을 좀 내보세요. 퀴즈 하나 낼게요. 혹시 금리라고 들어보셨나요? 금리에 대한 퀴즈입니다. 금리를 잘 몰라도 그냥 느낌대로 답해볼까요? 금리가 인상이 되면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 다른 변수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가 인상된다면 물가는 5, 4, 3, 2, 1, 땡! 내려가겠죠. 다 맞으셨나요? 혹시 이 개념도 어렵나요? 그렇다면 힘내서 금리에 대해서도 배워봅시다. 자, 이번에는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금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 용어들부터 익혀봅시다. 모두 예금과 대출은 아시죠? 네, 맞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을 예금, 돈을 빌리는 것을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인상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예금 이자율과 대출 이자율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예금 이자율, 대출 이자율, 즉 금리가 올라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이자가 차곡차곡 쌓여서 얻는 소득이 증가할 테니까요. 이자율이 높다면 예금만 잘해둬도 안정적으로 돈이 벌리는데 위험성이 높은 다른 투자를 할 필요가 없겠죠. 반대로 대출은 줄어들게 될 거예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한다거나 하는 일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높으면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말은 안 되는데요.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매일매일 직장 상사한테 혼나요. 하루에도 12번씩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요. 직장 상사가 분당 강쌤 같아요. 맨날 성질만 냅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별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괴롭혔어요. 아무리 상사지만 막 선을 넘어요. 평소에도 항상 마음속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사업이라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우연히 은행 대출 이자가 너무 싼 걸 알게 됐어요. 말은 안 되는데 1억을 빌리면 1년 뒤에 1억 10만 원으로만 갚으면 된대요. 이런 상황이면 어떻겠어요? 10만 원만 더 내면 되는데 직장을 확 그만둘 확률이 올라가겠죠.
자, 근데 반면에 이자가 너무 비싸요. 말은 안 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1억을 빌리면 1년 뒤에 1억 5천만 원으로 갚아야 해요. 말은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반을 다시 더 내야 되는데 부담스러워서 못 빌리겠죠.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즉 금리가 높아진다는 건 이런 겁니다. 이자율이 높으니까 예금은 하겠죠. 하지만 부담이 되는 대출은 피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예금은 하고 대출을 안 하게 되니까 은행에 돈은 계속 쌓이게 되겠죠. 예금은 많아지는데 대출을 안 하니까요. 그러면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량, 즉 통화량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 돈이 묶여 있으니까 시중화폐량은 당연히 감소를 하겠죠. 자, 정리해 봅시다. 복습입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시중 화폐량, 즉 통화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 통화량, 시중 화폐량이 감소하면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높아지죠. 화폐 가치와 물가는 어떻다고요? 그렇죠. 화폐 가치가 낮아지면 물가는 상승했죠. 자, 정리해 볼까요? 금리 인상, 시중 화폐량은 감소, 시중 화폐량이 감소되면 화폐 가치는 상승, 물가는 하락. 정리되셨나요? 반대의 상황도 똑같이 생각해 보면 되겠죠. 금리가 인하되면 시중에 있는 화폐량, 통화량은 증가하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기왕 하는 김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싹 다 공부를 하자고요. 정부에서 세계 최강 다리를 건설하기로 했어요.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때 다른 변수는 없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자, 다리를 건설한다면 물가는 5, 4, 3, 2, 1 땡! 정답은 올라갑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거대한 다리를 만들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설계비, 재료비, 인건비 등등등요. 많은 비용이 들겠죠. 누군가는 이 비용을 부담해야 다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시중에 이만큼의 돈이 풀려야지 일이 진행된다는 말이겠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시중에 있는 화폐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화폐량이 증가하면 물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겠죠. 혼동하지 마세요. 화폐 가치와 화폐량은 다른 거죠. 화폐량이 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는 상승한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최강 다리를 건설하면 시중화폐량이 많아지고 물가는 상승하겠죠. 게다가 이 다리를 건설하면서 다른 거래들도 많아질 겁니다. 작게만 생각해봐도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하는 밥집, 카페 이런 것들부터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밥집, 카페 등이 생겨난다는 건 다양한 일자리도 생긴다는 거고요. 좀 유식하게 고용률이 증가한다는 거네요. 고용률이 증가하면 실업률은 하락하겠네요. 어느 정도 감이 좀 잡히시나요? 이래서 경제정책이 머리가 아픕니다. 물가 안정도 해야 되고 실업률 하락도 해야겠는데 어느 한쪽을 강화하면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죠. 지금도 고용률이 높아지고 실업률이 낮아지는 대신에 물가가 상승한 상황을 볼 수 있었죠. 항상 이런 것은 아닌데 이해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개념을 배웠어요. 항상 이 통화량을 염두에 두고 기준으로 딱 삼으시면 여러 경제 개념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제부터 이런 말들이 나오면 당황하지 마세요. 채권 발행을 늘려서 흑자 재정을 통해 주식 시장에 유례 없는 불황으로 환율의 급락으로 이런 말이 나온다면 바로 통화량의 변화를 생각해 보세요. 통화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의 말 중에서 채권 발행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여기서 채권이 국채라면 국채를 발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이 국채를 매입을 하면 시중화폐는 국가로 모이게 되겠죠? 아까 은행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화폐가 국가로 모이면 시중에 있는 화폐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글이 읽히시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실 겁니다. 자, 총정리 타임입니다. 통화량이 많아지면 화폐 가치는 하락, 물가는 상승. 금리가 오르면 통화량이 적어지고 화폐 가치는 상승, 물가는 하락. 오늘 어려운 내용이 많았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